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자 동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이브 코딩을 처음 시도해봅니다. 내 컴퓨터에서 실행한 파이썬 코드가 파이덱스 테스트넷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앱을 쓰는 게 아닙니다. 웹사이트를 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서버와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뭔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오늘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일부 허라이전이 뭔가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 지갑 잔액, 유동성, 풀 상태가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려면 블록체인 노드를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노드는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를 받아서 유지하는 컴퓨터예요. 용량도 크고 관리도 어렵죠. 그래서 허라이전이 있습니다. 허라이전은 스텔라 기반 블록체인의 API 서버예요. 파이 네트워크도 스텔라 기반이라 이 구조를 그대로 씁니다. 노드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허라이전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블록체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요. 파이 테스트넷 허라이전 주소는 API 테스트넷 마인파이.com입니다.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읽기 전용 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허라이전은 공개 API예요. 누구나 주소만 알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허라이전 주소를 입력하면 제이슨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브라우저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냐면 지갑 잔액, 거래 내역, 유동성, 풀 목록, 풀의 현재 상태. 블록체인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죠. 이부 실제로 어떻게 요청하나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HTTP 요청이라고 합니다. 웹브라우저도 사실 같은 방식을 써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로 이걸 하죠. 허라이전 주소 뒤에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경로를 붙여줍니다. 이런 경로를 엔드포인트라고 해요. 유동성 풀 목록을 원하면 /liquidity 풀즈를 붙입니다. 특정 지갑 정보를 원하면 /accounts/ 지갑 주소를 붙이고 특정 풀의 현재 상태를 원하면 /liquidity 풀즈/ 풀 id를 붙이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갑 주소는 G로 시작하는 56자리 공개 주소입니다. 시크릿키나 비밀 구절이 아니에요. 이 조회는 읽기 전용이라 공개 주소만으로 충분하고 시크릿키나 비밀 구절은 절대 코드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댓글에 예제 코드를 실행하실 때 지갑 주소를 입력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응답은 제이슨 형식으로 옵니다. 제이슨은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이에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처럼 읽을 수 있어서 다루기 편하죠. 유동성 풀 하나의 응답 안에는 풀 ID, 두 자산의 종류, 각 자산의 수량 같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량 숫자들을 지난 화에서 배운 AMM 공식에 넣으면 현재 교환 비율이 바로 나와요. 제가 처음 바이브 코딩을 시도했을 때 AI에게 파이덱스 테스트넷에 접속해서 풀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줘라고 했더니 요청 코드를 바로 만들어줬어요. 처음 실행하면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가 화면에 쏟아져요. 그 숫자들이 실제 블록체인 위에 살아있는 풀의 현재 상태입니다. 코딩을 직접 하지 않아도 2단계까지 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를 받고 나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풀 안에 두 자산 수량을 꺼내서 AMM 공식에 넣으면 교환 비율이 나오죠. 지난 화에서 배운 공식이 여기서 처음으로 실제 데이터와 만납니다. 개념이 코드와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3부 실시간이라는 것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입니다.
요청하는 그 순간의 블록체인 상태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군가 방금 파일을 풀에 넣었다면 바로 그 상태가 반영되죠. 차익 거래 봇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초 전에는 차익 기회가 없었다가 누군가 큰 거래를 하면 풀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순간 세 풀의 비율이 어긋나면서 삼각 차익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차익 거래 봇은 풀의 균형이 깨진 직후 그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허라이전에 요청을 보내고 풀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여기서 구조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약 5초마다 원장이 닫힙니다. 원장이 닫힌다는 것은 새로운 거래들이 블록체인에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봇은 그 전부터 계속 풀을 감시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변화가 생기면 즉시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보이는 순간 거래를 제출하죠. 자동 봇들의 진검승부는 바로 이 제출 타이밍에서 벌어집니다. 원장이 닫히고 풀 상태가 바뀐 직후 누가 먼저 거래를 블록체인에 올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풀 상태 변화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 즉 데이터가 내 봇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거래를 블록체인에 제출하는 시간, 이 두 구간이에요. 이 중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오는 구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외부 허라이전 서버를 거치면 그 데이터가 내 봇에 도달하기까지 네트워크 왕복 시간이 추가됩니다. 파이 노드를 직접 운영하면 허라이전이 로컬에서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외부 서버보다 더 빠르게 받는 구조예요. 파이덱스 메인넷이 본격 가동되면 실제로 연결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지금 테스트넷에서는 이 속도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 봇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차익을 찾고 실제 거래를 제시하기까지 가로채기를 거의 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속도보다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부 풀이 수백 개인데 다 감시할 수 있나요? 파이 테스트넷에는 현재 1000개가 넘는 유동성 풀이 있어요. 전체를 한번 읽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문제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요청을 너무 빠르게 보낼 때입니다. 짧은 시간에 요청이 몰리면 서버가 응답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심하면 IP 주소를 블락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레이트 리밋 요청 횟수 제한이라고 하죠. AI에게 모든 풀을 병렬로 최대한 빠르게 갱신하는 코드 만들어줘라고 하면 코드는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류가 날 수 있어요. Too many request. 처음 봇을 만들 때 거의 모두가 이 오류를 먼저 만나게 되죠. 좋은 신호예요.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봇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속도를 너무 중시하면 서버에서 거부합니다. 여기서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빨리 갱신할지도 생각보다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너무 자주 하면 레이트 리밋, 너무 드물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테스트넷에서는 경쟁 봇이 거의 없어서 속도보다 이 균형이 먼저입니다. 허라이전의 요청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하게 코딩하는 것. 그게 테스트넷에서 먼저 익혀야 할 리듬이에요. 오늘은 허라이전 API를 통해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앱이나 웹사이트 없이 내 프로그램이 블록체인과 직접 대화하는 구조예요. 허라이전이 무엇인지, 요청을 어떻게 보내는지, 실시간 데이터가 봇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풀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레이트 리밋까지. 이 화에서 나온 개념들이 앞으로 봇을 만드는 내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슬리피지를 이야기해요. AMM 공식에는 재미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넣는 금액이 클수록 받는 비율이 나빠진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그리고 봇에서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